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27, 28 이렇게 문제를 보고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갈래거든요, 갈래. 근데 애들이 문학, 비문학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문학도 이거 소설, 비문학도요 이거 경제글, 이거는 사회글, 이거는 미술글, 이거는 과학글. 왜? 과학글하고 경제글은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제 스타일 하나 문제풀이에다 녹화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글마다 경제 스타일은 이론을 조금 써주고 조금 설명하다가 그래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시로 설명을 샘플로 예시를 해준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주죠. 조금 풀어보니까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 비문학이든 어떤 글이든 요 글의 주제가 어디서 있냐, 요 글이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래서 선택지를 어느 부분에서 찾아 읽어야 되냐, 예시는 이 부분 읽어야 돼, 이 부분을, 이것도 굉장히 큰 노하우예요. 근데 그걸 정교하게 생각해보는 건데, 이제 소설, 시, 희곡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에 27, 29 보면서 첫 줄을 보고 뭘 떠올려야 돼요? 이게 그래 갈래가 뭔지를 떠올려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 갈래. 왜? 그래 갈래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걸 딱 보니까 그의 대학 직위 시기 역시 대학 시위가 발달한 한임의 달 지낸 거다. 그런데 그 시위 뭐야? 여기까지 쭉 갔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사람 나오네. 이렇게 쭉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이 심각한 혼란이 얘기되었다. 그래서 말 나오네 여기서부터. 말. 그래서 쭈루루룩 어디까지 말이요? 거기 왜 말? 얘가 말이 왜 이렇게 길으냐 이렇게. 소설이겠구나. 그만큼 보니까 소설이겠구나. 네. 바로 알았어? 그냥 처에 한 줄만 봐도 소설인지 아닌지. 그치? 근데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된 얘기였다. 걷어볼 수 없는 얘기라고. 손 박사는 이렇게 나오고,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가본 일이 있는데, 은행 점포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설시는요, 소설 문제는, 소설에 살면서는 주제 구성 문제예요. 주제는 죽음은, 사람의 죽음은 인사 2번 하죠.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사면서고요. 이 구성의 사면서가 인사배예요. 인물, 사건, 배경.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해요. 2번.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소설 문제는 소설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 똑바로 살아라. 그 끝. 문체는 뭐예요? 소설가가 쓰는 글 스타일. 그 끝.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문제밖에 없어요. 이제 문체 문제에서 나오는 건 시점 문제. 시점. 뭐 이런 거고, 인물 문제가 반드시 나올게 3명 정도가. 대립되는 놈과 객관적인 놈이.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얘가 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얘가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이게 뭐라고요? 사건 갈등이에요, 사건 갈등. 그 다음에 배경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줄거리예요, 줄거리. 어떤 줄거리인지. 줄거리에 누가, 6카운트로. 줄거리는 6카운트로. 뭐라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하는 걸 하려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윤일섭이 나오고 증세가 세창사과 관련돼 있다고 본 손 박사는 윤일섭은 세창사과 관련된 증세 보이는 환자고 손 박사는 의사일 테고 손 박사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새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 다 나섰는데 호전됐는데 동물원에 같은 동물을 보면서 손 박사가 이거 한 거 처방 얘네들은 그럼 뭐지? 하고서 의문을 가진 거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 앞뒤가 이 줄거리를 먼저 봤다면 앞뒤를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낯설은 소설이 나왔을 때.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손 박사가 나를 속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죠? 쭈루룩 하는데, 이렇게 새카만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알죠? 기억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이런 새카만 것도 시험 문제가 난다. 체크되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나고.
손 박사도 실상은 선택과 동창과 무리임은 분명하다 하면서 생각하죠. 그래서 황홀한 실종. 그러면 이 끝에도 손 박사가 부수려는 충동이라는 것은 그는 그에게 저는 음흉스러운 꾀무수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음흉스러운 꾀무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췄지? 소설은? 헐? 다 맞았어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하나? 네. 저 10시에 여기서 끝나면 항상 12시까지 할리스 커피에서 책 읽다가 들어가요. 헐. 그러면 그거 조금만 신경 쓰고 이렇게 분석만 조금만 하면 점수 잘 나오는데. 네. 그거 안 해요? 소설이 제일 힘들어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 네. 왜 소설이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이건 글을 읽을 줄 아는 놈은 푸른데요. 읽을 줄 모르는 놈은 엉뚱한데 읽어서 틀려요. 네. 소설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낯설은 소설이. 네. 그 다음에 배경지식이 필요한 비문학이 그 다음에 어렵고. 그래서 비문학에서 배경지식 몰라서 한 개 틀리는데 실제 걸리는 건 소설에서 걸려요.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할만해요. 문학이요. 에? 그래, 소설이 제일 힘들고, 네. 시는 금방 할 수 있고, 짧아서. 네. 수필도 금방해요. 주제가 뚜렷해서. 근데 소설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는 뭐 나온 거예요? 서술자, 고백적 진술이냐,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이냐, 이거부터 구분해야죠. 그러면, 시점 문제구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서술자를 달리했느냐, 이거는 서술자를 달리하면서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서술자를 달리는 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술자. 소설 좀 읽었는데? 네. 자, 요약적 진술로 사건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 과정,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대한 해석.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아까 이만큼 이야기했잖아. 네. 혼자서. 네. 그걸 염두에 보면, 자, 고백적 진술의 가능성은 관찰자는 아니지, 그치? 자기 속마음 얘기하지, 거의. 전달도 아니지. 요약적 진술도 아니지. 네. 예? 특별한 이렇게. 서술의 초점의 시선. 요 두 명. 근데 이거는 자기 얘기고, 이건 남 얘기하는 거, 남을 분석한 거지. 이 뒷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잡아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인데, 요거는 A 부분만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찾아서 A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 네. 자,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소설을 볼 때 제일 먼저 나는 보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순서가. 네. 왜 시점 문제는 보다가 아닌 거 제껴놓고 나중에 생각나면 풀면 되는데, 왜 이거 하면 인물이 나오거든. 윤일섭이 나오고, 그죠? 또 윤일섭은 이건 손 박사가 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윤일섭은 동그라미 치고 손 박사는 세모 치면 제일 안 헷갈리고 좋을 가능성도 있는. 네. 됐어요? 네. 윤일섭이 새창살과 관련된 심각한 논란, 그럼 윤일섭은 동그라미니까 심각한 논란 동그라미. 요거를 손 박사의 판단이다. 그럼 이렇게 판단해. 그건 손 박사가 한 거라고. 네.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시선, 교문. 마을의 세상과 관련있을 거라는 손 박사의 생각. 이것도 손 박사가. 윤일섭은 자신의 색찰성 밖으로 내몰리는 손 박사의 음모가 숨어있다. 그죠? 그러면 손 박사의 음모, 네. 이건데, 이거는 뭐라고? 윤일섭의 생각. 윤일섭은 손 박사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기억을 내리고 있다. 기억을 내리다.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윤일섭은 손 박사가 안에 있으면서 진단 내리고 있다. 그런데 내리는 거니까, 그제? 그게 윤일섭의 생각.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에 위함하려는 영양고관. 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이 상응한 것이다. 그래서 엉뚱한 거. 다 비슷하게 내려가다가 이거 엉뚱하게 얘기하네, 거꾸로. 네. 금방 풀었네. 자, 이게 아는 거 찾는데 지금은 잘 풀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 다 끊어줘야 돼. 네. 적어도 이렇게 보기에 있는 건 끊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 네. 둘, 셋, 넷, 5개 했을 때 요 단어 이게 따옴표 있는 거. 국어에서 따옴표 있는 건 두 가지거든. 문제에 따옴표가 있으면 이게 주제라는 거야. 주제면서 키. 선택지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요게 본문에 있는 단어다라는 의미야. 네. 아까 알고 있었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접고 육주한 은행문 욕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네. 단어를 찾으면 이거 보호, 체제 보호, 그죠? 자아 모습 이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아온 유네스 모습은 체제 속에 깊이 안주, 자아 욕망 이게 여기 단어에 나와야 되는데 네. 또 여기에 보면 밀레나스는 불안감 이 단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되돌리러 만드는 각성은 병적 집착 이 단어가 나와야 되고 요거 윌슨 말에서 생존경제는 자본주의 질서도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한 후 집착이라는 단어 나오네. 네. 공간 안쪽 공간까지 넘본다도 나오네. 네. 치열한 경쟁이라 나오네. 자본주의 질서라고 나오네. 안주라는 단어 나오네. 불안감이라는 단어 나오네. 그래서 1대1 대응 시켜야 돼. 그런 다음에 저기를 가는 게 훨씬 빨라지는데 너무 순식간에 풀었어. 신기하게. 자, 근데 너같이 푸는 이렇게 푸시는 분의 장점. 이게 잘 읽히는 날, 머리가 맑은 날, 정체가 잘 나왔어. 이 정도는 흡족해. 근데 머리가 어지러워, 짜증이 나. 그러면 휙 떨어져. 아니요? 맞습니다. 너 안 그랬어? 네. 네가 잘 나오는 날은, 필 받은 날은, 국어 때문에 내 체면 세웠지 하고 나오고, 이 정도로 푸는 애는 쉽게. 안 나오는 날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안 보여. 짜증나. 신경질나. 그래서 짜증이 배배라 해가지고 그냥 풀다가 말아버려. 전 화가 없이 인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게, 점수의 폭이 크다고, 이렇게 풀면. 네. 자, 이렇게까지 단어 찾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불안감 이렇게 나가고 됐죠? 집착 어디 있어요? 집착은 이 위에는 집착 넘보는 거? 이 집착 여기 있네 그죠? 불안감 됐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질서 자본주의 질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아의 모습, 보호, 승진, 안주. 아니, 진짜 단어들이 나온다니까요, 또. 다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게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A가 B에게, B가 A에게,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의 차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비교해서 맞추는 건 진짜 똑같이 딱딱딱딱 맞게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이게 필요 없는데 다 맞히면. 네. 근데 안 될 때는 네. 안 읽힐 때 잘 안 익힐 때요. 어. 그럼 다시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한 번에 읽힌다. 네. 그래서 부탁한다고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는 제일 처음에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좋다고요? 인물 문제. 인물 문제. 그런데 이 인물 문제 보기 전에도 이 소설도 스크랩했죠. 근데 소설 보면서 설명이 많이 나올 때랑 이게 다운표 안에 대화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많으면 이걸 읽어요. 이렇게 설명이 많으면 설명을 받치고 대화를 읽어요. 그래서 대화로 흐름을 잡아요. 대화가 많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대화는 다 빼. 고전소설 같은 거는 막 대화 엄청 많잖아요, 말. 말 많은데 그 말 다 몰라도 이 사이사이에 말을 박스치고, 많은 말을 박스치고, 나머지 사이사이를 읽어주잖아요. 그럼 흐름이 잡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화가 많으면 대화를 박스치고, 나머지 흐름을 읽고, 이 사이사이. 네. 이 설명이 많으면 설명을 박스치고, 대화를 읽으라고, 흐름을. 이해되세요? 그 스크랩을 해서 어느 정도 끊으면, 여기 보면 시간 변화나 어떤 변화나 하는 변화를 끊어갖고 단락을 나누면 이것도 단락 들어가 있거든요. 소설도. 단락을 나눠서 흐름을 잡은 다음에 인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는 거예요. 보기. 읽은 문제 체크하고 보기를 보면 맞는 요약 줄거리가 있든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기로 풀 수 있으면 풀어버리고 3번에 그런 다음에 A 부분 찾아라, B 부분을 찾아라 이런 걸 먼저 풀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 나 이렇게 순서로 그래. 정보는 이게 확정돼야 되고 근데 이건 풀지는 않아도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이걸 풀어본 다음에 그래서 일물관계가 되면 이걸 풀고 나머지 한 문제를 풀든지 하면 이 소설 전체를 푸는 속도나 템포, 방법을 본인이 정해서 기왕이면 한 번 읽고 한 번에 딱 풀 수 있게 안 하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유네스코의 커다란 각성이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감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험은. 네. 엄밀하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번에 이거 다 맞았으니까 틀린 문제 소설 나오면 순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이게 제목이 뭐예요? 황홀한 실종? 근데 네. 시 같은 거는 네. 이 쓴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그거 찾는 법 하죠.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해줄 거예요, 시를. 오늘은 소설. 근데 그러면 감정을 안 느끼게 찾으면 감정의 포인트라든가 그런 걸 잘 못 찾잖아요. 같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뭐 지식인은 누가 나한테 시독해 해달라고 부탁하잖아. 네. 지명으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시도 6카운칙으로 보시면 돼요. 네. 줄거리로. 근데 주제를 찾으면 감정이 나와요. 네. 감동의 핵심이. 그래서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